문화인류학 개념이 오늘의 우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구적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음의 상호성이 우리나라가 78개 조사 국가 중에서 2등이랍니다. 무리 안에서 나쁜 놈을 찾아내서 혼내주자라는 분노, 정의를 위한 분노, 열정, 그러한 성향이 전 세계 2등이라는 거죠. 반대로 양의 상호성, 그러니까 이거는 네거티브 상호성이고 이거는 포지티브 상호성인데, 양의 상호성은 매우 순위가 뒤쪽입니다. 55등. 양의 상호성은 동정심, 연민, 사랑 등의 긍정적인 협력 행동과 정서를 나타냅니다. 6월 4일 라이브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음의 상호성 개념으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 법문화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외국 학자의 말이라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혼내주자 정신입니다. 칭찬하자 정신이고요. 78개국 중에서 음의 상호성은 2등, 양의 상호성은 55등이라는 거예요. 네? 압도적인 선두권입니다. 우리 전체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는 저런 나쁜 놈들, 저거 솎아내야 돼. 찍어낼 것이야. 저거는 작살내야 사회가 잘 돼라고 혼내주자 정신이 세계 최정상권이고, 마스크 쓴 사람 칭찬하자는 55등이고 78개국 중에서 마스크 안 쓴 놈들, 야야야, 어이, 저 덩치 크고 그 앞에 걸어간 양반, 여기 당신 말이야, 당신. 왜 그 설의 마을에 그 마스크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 많고, 그게 이제 음의 상호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억수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의 상호성이 크니까 나대는 사람들이 적죠. 내가 마스크를 안 한다는데 뭐 말이 많어라는 사람이 양아치가 적은 거예요. 또라이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음의 상호성의 소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쓸데없는 모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위기에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하는 심리적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방역도 잘 되고 대신에 정의연도 시달리고 조국 장관도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냉정함이 떨어지긴 해요. 사실은 혼내주는 게 크기 때문에 마녀사냥이 잘 작동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혼내주는 민주주의적 정신이 여차하면 촛불 들고 나오는 정신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마녀사냥에 이용될 수도 있고, 한 짝을 이루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통상적인, 전부 다 뉴노멀 떠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 요렇게만 가도 스펠링 생긴 거는 되게 쉽게 생겼는데 요거는 고1 정도 단어로 보이는데, 요로 가면은 스펠링도 더 짧은데 왠지 대학원스러워 단어가. 왜 그럴까? 규범이란 말이거든. 그 노말은 규범에 따르는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norm, 규범이라는 게 규준이라는 것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거거든. 이 norm이라는 게. 수학과 달라요. 왜 남녀 7세 부동석이어야 되냐? 왜 나쁜 놈은 솎아내야 되느냐?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이 보스티가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짠! 자, 전 노멀의 전지구적 파편화일 것이다. 역시 루이 보스티는 300년 정도 살았던 철학자다워 300년 만에 다시 2020년의 세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뉴노멀의 본질은 노멀의 전지구적 파편화일 것이다. 글로벌 노멀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 동부의 노멀, 미국 서부의 노멀,
한국의 노말, 일본의 노말, 인도의 노말, 유럽의 노말 다 다른 가치관의 시대로 접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노말인 것이 딴 나라 가면 노말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겁니까 노말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게 노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한국에서의 노말이에요. 근데 집안에서 신발을 신어 그게 서구의 노말이야. 역시 루이 보스티가 나와줘야지 이 세계사적인 이 정리가 돼. 왜냐하면 그게 맞는 게 처한 상황이 또 다르잖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도 느껴지고 문제점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도 어디 있는지 느껴지죠. 도덕이 정치보다 강한 이유도 단박에 이해되죠. 이 강한 나라라는 라는 말이나 도덕이 법보다 더 강한 나라라는 말이나 비슷한 겁니다. 음의 상호성이 강한 나라는 도덕이 법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쁜 놈 빨리 잡아 조지는 거에 굉장히 급해. 기미가 보이는 순간 잡아 조져야 되는 거야. 지탄의 총알을 발사해야 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총 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그냥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럴 때 3인성호 그냥 낚시에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지침은 아주 쉬워요. 낚시를 물지 말자. 이 음의 상호성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은 중용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음의 상호성이 강하니까 천천히 음의 상호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거고요. 낚시에 우리가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음의 상호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불량 저질 언론이 힘을 발휘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고 선택적 정의를 휘두르는 검찰이 힘을 발휘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요번에도 낚시를 물어서 막 이용수 할머니 까고 뭐 윤미향 씨 까고 이게 왜 이렇게 심하냐. 까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숙한 음의 상호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한 파닥파닥거리는 음의 상호성은 사실은 사회의 광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의 상호성이 건전하게 잘 배양되려면은 교육과 토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도덕이 법보다 더 위세를 떨치는 나라에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란 무엇인가가 힘을 왜 못 발휘하느냐? 이것도 음의 상호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급하거든. 조지는 게 바빠 죽겠는데 따지고 있어. 빨리 조져야 되는데 솎아내야 되는데 이게 뒤로 한정없이 밀리거든. 저처럼 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따지는 사람이 상당히 걸쩍지근한 거예요. 구차는 거지 아주. 아무리 눌러놔도 누천년 녹아있는 음의 상호성은 어차피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컨트롤되는 중용의 그걸 지키려면 보정값으로 뭐뭐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국회법 어긴 나경원 등등 자유한국당 애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질질 끌고 나오기 위한 빅픽처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검찰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음의 상호성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보탬이 되면 뭐든지 그냥 다 그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음의 찍어내는 거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찍어내야 하는가, 찍어내는 것은 옳은가, 그 점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삑사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칼의 양면인데 예를 들면 그 롯데 자이언츠 야구 응원석에서 벌어진 사건, 부산 조폭 양아치가 똘마니가 술 취해가지고 문신 새기고 막 배는 디륵디륵 나온 놈이 응원석에서 술 먹고 깨장 부리니까 어느 순간 다구리를 놓잖아요. 금마 그거 완전히 그날 막 쥐어 터져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정의의 단계를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응원석에서 난리 피는 놈 박살낸 관중들 있잖아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집회 참석했을 때 뿌듯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라이터를 켜라 라는 영화 아시죠? 그 차승원 나오고 김승우 나오는 거 거기서 유해진 등등 일반 승객들이 막판에 차승원 패거리 조폭을 와르르 덮쳐가지고 박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고 정말 한국에서만 나올 만한 영화예요. 그게 한국인의 정서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양아치가 나대는 거를 봐주지를 못하는, 분노라는 말로 정확하게 다 포섭이 안 되는 음의 상호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이 이해가 확 돼. 이게 언어의 힘이죠. 우리 이강국 교수 포스팅에 있는 건데요. 이게 무지하게 재밌는 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언론의 낚시에 잘 걸리는 이유는 신뢰가 43등이야. 사회의 다른 구성 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43등이야. 순위가 뒤로 많이 밀려. 그러면 이게 잘못 섞이면은 화약 폭발이 되는 거야. 안 믿어. 그러니까 마녀사냥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도덕이 정치에 악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도덕이 정치에 악용되는 이유는 사회의 정주체들에 대한 신뢰는 낮고 음의 상호성은 강하니까 숙청의 용도로 도덕이 이용되는 일이 많은 거죠. 또 시민민주주의 혁명도 잘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열화와 같이 띄워준 것도 이해되고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우리가 모순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일관된 거야. 인테그리티가 있어. 이렇게 딱딱딱딱 요소별로 나눠서 분석해가지고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화학 반응을 시켜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내주는 대타로 석열아 네가 검찰총장 돼가지고 다 혼내줘라 하면서 쫙 밀어 올렸구나. 어라라 이놈 보소. 인마가 더 문제네. 인마를 혼내주자 우리가 직접. 그래서 또 막 서초불판으로 달려나가고 이게 다 이해가 돼. 일관돼. 왔다 갔다가 아니야. 하나의 근본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방송 좋네. 너무 웃긴다. 위험 감수를 하겠다는 모험을 감수하는 게 43등이니까 늘공들이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재명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튀면은 찍히니까 안 튀는 놈들이 결국은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한 적폐 카르텔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고 총대 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적폐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교묘하게 이 음의 상호성을 악용하여 정치가 도덕을 이용하여 숙청, 선택적 정의의 횡행, 종합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잘 작동했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끌어내렸고 박정희도 끌어내렸고 전두환하고 싸웠고 이 정의감이 더 높은 뜨거운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뭐뭐란 무엇인가를 즐기면 된다. 그러면 이게 다 긍정적인 걸로 쫙 모아질 수 있다. 다 따져봤더니 이거 진짜 나쁜 쉔끼네. 제로는 여지가 없네. 그러면 이제 시대적 과제가 그냥 집중을 확 하는 거죠.